안녕하세요. 구디 사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짧게 훑고 기존에 남아있던 콘텐츠 부분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프롭스와 에밋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전 강의 내용이 잘 생각나시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프롭스와 에밋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롭스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즉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고 싶을 때 프롭스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전달한다고 했죠. 반대로 에밋은 다른 컴포넌트에게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식 컴포넌트에서 사용자 지정 이벤트를 만들어서 부모 컴포넌트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부모 컴포넌트는 자식 컴포넌트에서 만들어진 사용자 지정 이벤트를 v-on 혹은 골뱅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특정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조건문 v-if와 v-show 디렉티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if 디렉티브는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어떠한 조건이 참일 경우에 작동하는 Vue.js 디렉티브입니다. v-if 디렉티브를 사용하는 조건문은 일반적인 스크립트 문법을 따르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이미 디렉티브가 쌍따옴표를 통해 스크립트를 구성하므로 문자열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따옴표, 싱글 쿼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면 VLS if 디렉티브와 혹은 VLS 디렉티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딘가 자바스크립트 문법과 동일하죠. 그렇다면 아래 코드를 잠시 살펴볼까요? 스크립트 부분에 셋업이라는 메서드 아래 카운터라는 변수에 0을 참조시키고 리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부분에 p태그 안에 변수 카운터를 데이터 바인딩 시키고 그 아래 v-if와 VLS 디렉티브로 조건을 주어서 레이아웃을 컨트롤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카운터 값이 1씩 증가하는 이벤트도 걸어 놓았어요.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상을 보시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카운터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카운터 값이 5가 되는 순간 VLS 디렉티브가 사용된 레이아웃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v-show 디렉티브가 있는데요. v-if 디렉티브는 조건이 변경되면 조건 내 돔 엘리먼트를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데요. 반면 v-show 디렉티브는 일단 모든 조건의 돔 엘리먼트를 그린 후에 조건이 맞지 않는 엘리먼트는 hide, 즉 숨김 처리를 해요. 약간 우리가 어떤 웹을 만들 때 메뉴 버튼, 햄버거 버튼을 토글하는 그런 기능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if 디렉티브는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의 그림을 그려주지만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다시 해당 엘리먼트를 다시 그려야 하는 반면 v-show 디렉티브는 처음에 조금 늦게 그려질지 몰라도 조건이 자주 변경될 때는 매우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건이 자주 안 바뀔 경우에는 v-if가 유리하고 조건이 자주 바뀐다면 v-show가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v4 디렉티브를 살펴볼 텐데요. v4 디렉티브 역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반복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v4가 쓰여진 엘리먼트와 그 자식 노드들은 반복문이 도는 횟수만큼 생성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동일한 HTML UI를 그리기 위해 이전에는 비슷한 코드를 여러 번 작성했다면 Vue.js에서는 반복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로 가공을 한 뒤에 v4 디렉티브를 사용하여 UI를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트 3 Vue.js 상태관리, Vuex란 무엇일까? Vuex란 무엇일까요? Vuex란 리액트의 리덕스처럼 상태관리를 위한 패턴이자 라이브러리입니다. 다른 상태관리 패턴이나 라이브러리와 비교했을 때 뷰의 반응성 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화면을 업데이트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태관리란 무엇일까요? 상태관리란 여러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 전달과 이벤트 통신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만들어 볼 예제 중에서 오픈헤더 API 데이터를 활용할 텐데 만약
이 API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경우 동일한 코드와 데이터를 가공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되는 컴포넌트 각각에서 같은 코드를 똑같이 여러 번 작성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Vuex 스토어에서 한 번에 관리하여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중앙 집중식 상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Vuex가 탄생한 것입니다. 3번 상태 관리가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한번 살펴보면, 방금 설명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비단 API 같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상태 관리에는 작은 단위로 쪼개진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화면을 구성하는 헤더나 버튼, 부터 등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되는 공통 코드도 따로 관리하여 사용하면 편하겠죠? 이런 부분 역시 상태 관리에 포함됩니다. 자, 그림으로 살펴보면 가장 메인이 되는 스토어.js에 우리 입맛에 맞게 용도에 맞게 관리되는 Vuex들을 모듈로 관리하고, 실제 우리가 활용할 상세 Vuex 파일에서 그림과 같이 스테이트, 뮤테이션, 액션스, 게터스 이렇게 네 부분에서 역할에 맞게 활용하여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스테이트 부분은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할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스테이트에 변수를 정의함으로써 모든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뮤테이션은 스테이트에 정의된 데이터를 스테이트 부분 내에서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뮤테이스라는 부분에서 this.state. 정의된 변수 이름에 접근을 하여 데이터를 변경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뮤테이션스를 살펴보면 제가 setToDo라는 메서드 하나를 정의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자로 스테이트를, 두 번째 인자로 toDo를 받고 있죠.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저와 예제를 함께 만들어 보면서 살펴볼 것이긴 한데, 지금은 가볍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자로 받아오는 스테이트의 의미는 상단에 state.get체로 표시된 부분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에 접근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인자는 어디선가 가공한 데이터를 받아온다는 개념인데, 만약 스테이트에 toDo라는 데이터가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스테이트에 정의된 toDo 데이터를 어디선가 외부에서 가공한 데이터를 toDo라는 임의의 이름으로 받아와서 그 데이터를 state.toDo에 전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세팅된 state toDo, 즉 스테이트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겠죠. 액션스는 실제 API를 호출하여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getter스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computed라는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 그림으로 넘어가서 Vuex 작동 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중앙에서 가공하고 정리하여 스테이트를 원하는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4, Vue.js Final, Next.js란 무엇일까? Next.js는 사실 제가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이렇다 할 기능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Next.js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위해, 즉 SSR을 대행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Next.js를 사용함으로써 실무에서 항상 고민하는 빠른 페이지 로딩 속도와 높은 성능을 제공하며 웹페이지를 검색 엔진의 상위에 노출하는 SEO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Vue.js나 React 등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SPA 구조이기 때문에 index.html 파일이 하나이므로 웹에 대한 모든 페이지 정보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마다 다를 수 있는 메타 정보를 한 개의 index.html에 담을 수 없으므로 이를 Next.js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Next.js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영상으로 Vue.js의 큰 흐름과 복습을 함께 진행해 보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터라 앞으로도 제가 공부한 모든 지식들을 나눌 수 있도록 영상으로 담아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이 계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복습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부터 우리가 기존에 만들던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